그다음에 이번에 나온 기사가 동남아는 내 거야. 이거 니도 들어오니까 가성비는 이건 내 건데 넘보지 마. 여기는 내 거야. 내 시장이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주제는요. 네. 바로 이 남중국해 이 관련 이 정치적인 문제로 이 동남아 국가들이 굉장히 지금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머리 많이 아프죠. 예.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런 분위기에 대한민국 이 코리아의 방산 무기들 수출이 아주 확실시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 뉴스를 좀 살펴봤는데 네.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이렇게 면밀히 들여다보면은 그렇죠. 동남아 시장을 다 석권했다. 네. 그런 그 제목보다는 어떤 패턴이 바뀌고 있다. 대상 나라가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동안에는 최초의 20년 전 기준으로 올라가면은 동남아에서 우리 무기를 좀 이렇게 신경 써서 사주고 관심 많은 나라가 출발점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두 번째가 이제 태국이었어요. 태국은 이 중국산 무기를 많이 이렇게 아니, 그래서 구매하지 이제 않았습니까? 그 전에도 이제 우리 무기도 이제 뭐 항공기 중 T-50이죠. 네네. T-50, TH 뭐 이런 거를 이제 관심을 해서 그러니까 쪼개서 두 대 이런 식으로 꾸준히 이제 나눠서 사는데 그 패턴은 물론 이제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렇게 낱개로.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2010년대를 이제 진입을 해서 뭐 2015, 16년 이렇게 해왔는데 네. 그 어느 순간에 이제 그 필리핀이 등장했죠. 필리핀이 급하게 이제 와서 F15, FA50, F15가 아니고. F50 PH 버전. 네네. 바로 이제 사갔는데 이게 실전 투입을 했었고 2016년인가요? 뭐 이제 말라이 전투에서 네. 효과를 받고 잘 샀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해군에 호위함도 사갔고, 그렇죠. 그래서 줄줄이 이제 잘 사가서 아주 우수한 동남아시아의 어떤 우수한 고객, 인도네시아를 밀어 제낄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지켜보던 말레이시아가 예. 이제 또 이제 선정을 했고, 말레이시아가 원래 우리 무기에는 이제 뭐 K200 장갑차를 뭐 30년째 사간 게 단데, 30년 전에. 예, 93년도인가요? 그 뭐 K200 장갑차. 예, 예. 근데 그 오랜 그 기간이 이제 공백 기간이 있는데 결국 경전투기를 이제 발주했고 이제 우리가 납품을 해야 되고.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들리는 얘기가 베트남. 이 K9 자주포 아닙니까 또? 그러니까 이제 결국 베트남도 이제 우리 무기로 관심 많은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양 때문에 아니면 미국의 어떤 뭐 좀 비공식적인 통제가 있었어요. 급하게 주지 말고 네. 어떤 베트남의 어떤 신뢰성을 보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무기 단위를 좀 낮은 것들 그것부터 주자.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이제 K9 자주포가 최초로 성사가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잠재적으로 아직은 이제 뭐 발주한 건 없는데 네. 이 군사 무기 소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또 은둔하는 나라. 그게 바로 이제 브루나이. 브루나이. 네, 브루나이 뭐 관광들 많이 가지고 하는데 네. 그 주변 국가에 비해서는 조금 은둔하는 나라예요. 조용히 지내는 나라. 그러니까. 네, 산유국에 들어가죠. 네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지역이 영국의 뭐 식민지라든지 그 여파가 있어서 뭐 옛날에 20여 년 전에 영국제 뭐 호위함을 샀는데 문제가 좀 있었고 인수인계하는 인도받는 과정에서. 네. 그래서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뭐 그 나라는 뭐 군사 무기에 그렇게 큰 수요가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게 좀 덜한 나라예요. 그 중에서도 그렇죠. 네, 남중국해 그 문제가 있지만은 네. 어차피 인도네시아나 뭐 옆에 필리핀, 베트남이 알아서들 이제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막 대립을 하니까 그 중에서 이제 브루나이가 그 무기 소요가 제일 좀 낮은 나라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교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산 무기. 그 전체적으로 이제 육군 중심의 나라인데 네. 뭐 공군정권 전투기가 없어요. 이 나라는. 한 대도 없죠. 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브루나이가 이제 전투기를 가져야 되나? 이제 이런 사례는 이제 저쪽에 유럽의 아일랜드 같은 나라. 최소한의 전투기가 있어야만 뭐 중국제 그쪽은 이제 러시아 폭격기지만은 네. 최소한의 뭐 중국제 폭격기 H6 시리즈가 내려면 뭔가 이렇게 야 나가 뭐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서야 뭐 F-50에 경전투기지만 그거라도 이제 있으면 되니까 면밀히 들여다보는데 뭐 전투기가 없던 나라가 갑자기 이걸 하려니까 좀 부담이 있어서 천천히 진행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상군 무기 체계도 뭐 장갑차 차륜형 장갑차 쪽도 좀 더 새롭게 혁신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무기 체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이 동남아시아에서는 브루나이가 우리한테 올 것이다. 브루나이도 포함이 될 것이다. 네, 근데 중간에 이렇게 얘기한 그 태국은 네네. 양다래요. 중국제 무기도 사는데 이게 왜 이게 발달이 된 게 원래 이제 미국의 어떤 군사원조나 그 옛날에 베트남 때 공군기지 다 제공해서 친미 국가였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미국이 싹 빠지면서 월남을 이제 남베트남 넘겨줬잖아요. 북베트남에 사실상 그냥 넘겨준 거고 중국하고 친해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홀로 된 거야. 그날 75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오리알이 됐다. 뭐 이거. 물론 이제 뭐 코브라 골드라는 훈련을 하고는 있는데 이제 미군 주둔하는 게 없고 또 보냈고 나가라고. 그러면서 이게 양다리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제 가장 뭐 90년대부터 2000년대 중국제 무기를 이제 사주면서 신중으로 사주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이제 패턴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한국제 무기를 또 추가로 하기 뭐하니까 또 뭐 스웨덴의 그 슈퍼 그리펜까지 발주를 하고 이번에 그러니까 유럽제 전투기를 또 이제 선호하는 게 있어요. 저쪽에 뭐 지금은 나토 국가지만은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비동맹 국가였던 스웨덴 거. 그래서 뭐 그 좀 묘하게 태국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태국군한테 이제 무기 수출을 좀 이렇게 의존할 수 없는 제가 볼 때는 하다못해 그 호위함 지금 예전에 대우 DSME에서 이제 발주를 했는 호위함을 2척을 해놓고 한 척만 샀다든지 받았다든지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면이 또 다른 이제 이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태국도 뭔가 이렇게 불안불안한 그 신임을 잃었죠. 그러니까 무기 수출에 있어서 좀 약간 불안불안 뭐 좀 애매한 면이 그러니까 그거에 비교해서 필리핀은 상당히 어떤 신뢰성이 가는 나라고.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국가들, 뭐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이 나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태국을 지금 강조해드린 이유가 약간의 이제 그런 친중국 성향이 있고 나머지 지도를 보시면 이제 미얀마는 지금 뭐 서로가 싸우는 게 있죠. 내란 그 서로 내부에서 싸우는 죠. 그것 때문에 또 친중국 무기 체계. 그래서 미얀마 빼고요. 수출 대상에서 물론 이제 뭐 이상하게 뭐 불법적으로 뭐 함정 수출한 것도 있는데 뭐 이렇게 상륙한 같은 거. 그건 그 전에 이제 발주된 거니까. 그래서 미얀마가 수출 대상국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다음에 캄보디아, 라오스 친중 국가죠. 뭐 돈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빼야 돼. 그 지도에서 빼버리면은 그렇게 남는 거야. 나라가. 그리고 이제 반갑게도 이제 베트남이 이제 들어온 거죠. 우리한테. 그러니까 베트남은 뭐 반갑긴 한데 이게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게 중국과 북한과 이렇게 계속 교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굉장히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한편으로는 이번에 베트남이 방산 제재를 이제 어렵게 해서 열었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보니까 전시한 품목들을 보니까 기존에 이제 구소련제, 러시아제 지상 무기 체계들을 이제 좀 갖다 놓고 마치 자기들이 면허 생산 뭐 이제 할 듯이 아니면 더 생산할 듯이 개조해서 장갑차 뭐 BMP-1 장갑차를 뭐 살짝 개조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막 그 방산 제품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국산을 만들어야겠다 눈을 뜨긴 떴어요. 시작을 했어. 그러면서 이제 방산 전시를 열었는데 특별한 무기는 제 눈에는 안 들어오는데 얘네들이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은 해외하고 손을 잡아야 돼. 근데 이 러시아하고 손 잡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 그거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베트남이 뭔가 순수하게 뭐 방산 협력을 해서 자기들이 기술을 습득하려는 나라. 그게 이제 북한도 아니고 사실은 러시아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물건을 이제 처음에 이렇게 20대에 산다고 하지만은 최종적으로 K9 자주포는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108대까지 이제 자기의 편제 때문에 사겠다고 하는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거를 잘 우리 쪽으로 완전 히 돌아서게 뭐 조건을 걸어야 되겠죠. 야 우리하고 방산 협력해서 우리 좀 기술을 가져갖고 먹으려면은 북한을 확실히 차단을 해라. 그런 조건을 이제 내걸다 보면은 이제 뭔가 좀 뭐 잘 발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세요. 이거 돈도 좋지만 꼭 베트남에 팔아야겠느냐. 저는 오히려 태국이 베트남보다도 태국이 더 좀 못 믿겠어요. 그런 면에서. 불안불안하다. 맨날 툭하면은 뭐 중국제 뭐 산다 뭐 그러다가 뭐 디젤 감소한 뭐 속되면 뭐 나가리 됐다 뭐 그런 뉴스도 봤고. 그래서 태국이 우리가 관광 뭐 많이들 가는데 그건 이제 일반 민간인들 얘기고 군사적 측면에서 이 태국의 존재 가치가 과연 이게 뭐냐. 오히려 베트남은 확실하게 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건 있잖아요. 자기 땅 자체가 그러니까 바다하고. 근데 태국은 뭐 양다리도 아니고 뭐 다리 세 개도 아니고 뭔가 위치가 얘들이 존재가 도대체 뭐냐. 양쪽에 뭐 미얀마도 있고, 라오스, 캄보디아 있고, 그 밑으로 이제 말레이 반도로 이어지는데 알 수가 없는. 가면 갈수록 오히려 난 그 태국이 좀 저는 베트남보다도 더 믿을 수 없는 나라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 군사 목적의 지향. 무기 체계를 확보하는 지향성이 이거 그냥 사실상 동남아시아의 뭐 중립국 수준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베트남에 대한 거를 좀 잘 이렇게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고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조건들 다 걸어야죠. 뭐 그 보안 측면에서도 조건을 잘 걸면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뭐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또 뭐 어디라고 하시죠? 아 브루나이. 브루나이가 입이 안 배가지고. 아 워낙 그렇게 작은 나라예요. 그 말레이 쪽 나라 예. 붙어가지고 큰 섬에 이렇게 붙어 있는 존재 가치가 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네네. 조용히 살려고 하는 나라예요. 조용히. 예. 이들이 뭐 그들 간에는 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뭐 중국까지 포함해서 대한민국은 절대로 위협적인 나라가 아니고 거의 뭐 친한 이런 국가들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또 하나 빠진 나라가 있는 게 뭐 전체 동남아시아 지도를 펼쳐놓고 보시면은 네. 어디? 완전한 뭐 제도라든지 뭐 완전 서방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싱가포르. 아 그러네요 싱가포르. 거기도 뭐 아주 놀러 가기 좋죠 아주 좋은데 네네. 싱가포르의 육해공 전력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미국 제무기하고 이제 그 서유럽 제무기 중심이에요. 그래요 싱가포르. 그런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 무기체계를 오랜 기간 들여다 보니까 그 나라 네. 한국하고는 안 친해요. 아 그래요. 왜냐면 거기에 주도하는 그 어떤 그 사람들이 중국계거든. 아 싱가포르이. 그러니까 아 화교가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국계라는 게 지금의 중국 그게 아니라 네네. 말씀하신 대로 화교. 화교. 오래 전에 뭐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들어갔던 음. 거의 뭐 한 100여 년 전에 자리를 잡은 그 순수한 그 옛날 그 중국계들이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은 가만히 그 방산 그 하는 거 보면은 어때요? 우리를 견제하려고 그래. 싱가포르이? 예, 특히 그 지상 장비에서 보면은 그 기계화 보병 전투차라든지 뭐 자주포라든지 보면은 독자 네. 개발을 했는데 네. 그 기반은 사실 뭐 미국의 어떤 기술이 좀 들어간 것도 있고 뭐 자주포는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네네. 장갑차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결국 우리 그 TOC 그 한참 그 세일즈 사라고 할 때 떨어뜨렸잖아 이태리제 선정에. 근데 그때 내가 조금 이렇게 심정이 좀 이렇게 좀 저기 했어요. 안 좋아.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지켜봤는데 싱가포르는 우리를 좀 견제하고 우리 한국 방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요. 그게 왜 그럴까요? 자존심이 이제 세요. 자기들은 뭐 대단한 선진국이다. 뭐 그게 있어 나름대로. 우리 미국제 유럽장이면 아유 안 사. 그러니까 이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좀 뭔가 자존심을 아주 내세우면서 방산 협력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해. 싱가포르가 우리가 놀러 가기 좋고 치안도 좋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는. 싱가포르 지금 빼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싱가포르는 이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화교가 이제 바탕이 있기 때문에 네네. 물론 이제 뭐 친미 뭐 친서방이지만은 네. 근데 같은 피가 또 중국 쪽이잖아. 그러니까 이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그런 문제 있죠. 네네. 거기서는 지금 유일하게 쏙 빠진 나라라고 빠지려고 볼수 있죠. 빠지려고 하는 거죠. 예. 예. 그 근본이 빠지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음.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안보, 국방은 목적은 그것보다는 중국 견제보다는 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음. 요거 옛날에 이제 60년대 한참 뭐 그 싸움이 있었거든. 아주 복잡했던. 네네. 그게 우선이에요, 걔들은. 그 견제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네. 견제. 그다음에 이제 태국도 좀 붙어 있으니까 그 3개국을 어떻게 하면 견제를 해야 되나 이제 거기에 치중하는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싱가포르는 이쪽으로는 저는 1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 표시를 최초로 표시한 게 TOC를 떨어뜨렸다는 거. 아, 아주 그때 그 기사들을 보시면 상당히 뭔가 좀 저기 하게. 미안해가 아니라 당연히 내가 그걸 왜 사니? 뭐 이런 그 기사들. 기사들. 니네 코리아 걸 왜 사냐? 뭐 그런 기사들이 많았죠. 당시에 헤드라인들이. 예, 뭐 2000 8년도 당시 기준인데 그때 이제 싱가포르 에어쇼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는 사실 2008년도에 싱가포르 에어쇼 기준으로 해서 2월달에 이제 취재 갔더니 될 줄 알았어요. 우리가 워낙 뭐 잘 만들었다 해서 될 줄 알았더니 발표 보니까 이제 이태리제 M346을 딱 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글부글했었어요? 그때부터 싱가포르의 방산을 이제 좀 저기 했죠. 뭐 좀 그러니까 불편한 게. 그 이후에 우리 방산 얘기를 안 해. 사실상 안 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근데 뭐 싱가포르는 놀러 나갔으면 됐지. 방산까지 대한민국이 굳이 싱가포르.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말씀드린 이유가 네. 그래서 역설적으로 말레이시아 그 원래 관계가 이렇게 좋았던 나라가 아니거든요. 네네. 원래 데리고 있던 나라가 독립시켰으니까. 예. 그래서 말레이시아 방산하고 협력을 우리가 잘해야 되고 보란 듯이 잘해야 돼요. 말레이시아하고 예. 그런 관계를 잘 이렇게 보고서 옛날에 나 떨어뜨렸지, 나 말레이시아하고 잘해볼게. 나 더 팔 거야 물건. 여기서 면허 생산도 하게 할 거야. 근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왜냐면 FA50 말레이시아 버전이 이제 1차 계약이 돼서 막 만들어서 이제 만들고 있잖아요. 시작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난 최근에 말레이시아 방산저시의 DSA 작년 24년 5월달에 가면서 말레이시아가 좋은 거야. 막 우리 거를 이렇게
참 이렇게 좋아하는 거 보고서 말레이시아 됐어. 그게 더 이제 마음에 자리 잡았죠. 아 그렇군요. 땅 자체는 연결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시간이 더 있으면 이제 뭐 이렇게 차편으로 비행기표는 네. 싱가포르 갈 수 있거든. 가깝거든. 아, 그 싱가포르 여행으로는 좋아하시잖아요. 아니 그건 그냥 평상시 생활이에요. 따뜻하고 근데 깨끗하고 지금 뭐 이런 국가다 보니까. 말씀드린 건 이제 방산 협력에 대해서는 아유, 그럼요. 싱가포르는 우리를 이렇게 뭐 가깝게 생각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말씀. 방산 쪽으로는. 네, 그러니까 뭐 예. 제가 표현을 심하게도 안 하지만은 네. 그냥 나라 자체는 이제 가까우니까 전체적으로. 근데 방산 쪽은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거기에 이제 함께 베트남을 좀 개발을 이제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나. 베트남은 바로 이제 중국하고 이제 해상전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협력을 하는데 우리가 워낙 K9 자주포가 뭐 좋은 물건이다 보니까 이거 혹시 북한에 이제 이전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거 우려를 하시는 거죠. 우려할 수밖에 없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K9 자주포는 이제 어떤 말 그대로 쏘는 공격용 무기다 보니까 걱정들을 하시는 거고 네네. 헬기 분야는 이게 좀 덜하니까 좀 우리가 판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전에 3년 전에 LH도 팔 수 있다, 판다, 뭐 산다 이게 있었잖아요. 그랬죠. 수리원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런 헬기 쪽은 좀 추가로 좀 어떤 수주를 받거나 그 나라에서 발주를 했으면 좋겠어요. 헬기 쪽은. 헬기 쪽. 예. 왜냐면 지금 수리원하고 LH는 뭐 다음 방송에서 뭐 왜 그런지를 말씀드리겠지만은 네. 수주 빨리 해서 이거 저기 해야 돼요. 일단 나갈 줘야 돼. 여기서 머물면 안 돼. 그럼요. 특히 수리원 빨리 수출을 어느 정도 하고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넘어가요. 예. 여기서 자꾸 머물면은 이게 나중에 안 좋은 소리 또 나올 것 같아요. 뭐 함정처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빨리 어떻게든지 좀 비싸지 않게라도 빨리 팔았으면 좋겠다. 물론 중동 시장에 뭐 이라크뿐만 아니라 그 뭐 옆에 나라들 뭐 이제 2대, 3대, 뭐 4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주 얘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앙아시아도 뭐 있어요 몇 나라, 스탄 국가들 네네네. 얘기는데 대수가 워낙 적어서 그게 뭐 그렇게 뭐 효자 노릇을 할 것 같지는 않고 K 방송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특히 네. 뭐 베트남 같은 나라에 팔아야 되는데 그죠. 브루나이도 그렇고 브루나이도 소유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방위사업청 쪽에서 지금 저희 시청자들이 어떤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잘 알고 있죠. 이 부분들을 좀 뭐 언론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그 수출할 때 이게 이렇게 하면 뭐 어떤 조항을 확실히 달고서 그 어떤 담보를 받아야 되죠. 걱정하지 마라. 우리 대한민국이 베트남에 이것을 수출하기 위해서 이러한 리스크들을 모두 제거하기로 서약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뭐 그러니까 첨언을 하면은 베트남 방산 전시의 이제 뭐 장면들을 보니까 네네. 주한 미공군의 이제 A-10C 썬더볼트 공격기가 2대 갔어. 근데 이게 이제 끝물이니까 보여준 거고. A10이 갔어요? 2대 갔어요 A-10C가. 2대. 근데 뭐 올해 퇴역하니까 한반도에서. 네, 그렇죠. 근데 그 옆에 이제 전시한 게 미국의 그 주력 견인포 M777 견인포. 네네. 그 전시를 앞에 해놨더라고. 어.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바라볼 때 베트남 군의 어떤 필요한 분야가 자주포 다음에 견인포가 또 있나 보다. 견인포까지도. 그래서 견인포 측면에서도 우리가 뭐 해당되는 그 베트남 육군이 아직도 미군한테 이제 뭐 이렇게 남베트남군이 갖고 있던 걸 이제 다 접수하면서 갖고 있는 M101 견인포 105mm 그거 상당히 갖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사진도 공개됐어요. 네네. 그 보수 유지를 잘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던 사진이 이제 인터넷에 공개됐는데 M101 105mm 견인포. 네네. 그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차륜형으로 만들었잖아요. 트럭에다 올렸잖아. 그렇죠. K 뭐 105A1이라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결합하는 뭐 우리가 해당되는 공장에서 우리 트럭들이 이제 가서 발주를 하면은 K9 자주포와 별개로. 예. 그래서 그것도 좀 뭐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개량화된 어떤 자주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아니 발사체 M101 그 A1 견인포 105mm 견인포가 네네. 유지를 잘해서 그거를 그대로 트럭에다 결합화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개량 버전이네요. 아니 이제 우리가 기아 자동차의 그 트럭이 이제 가서 뭐 공장을 차린다면 이제 서로 이제 그러니까. 수주 발주해서 그럼 방산 협력이 이제 그런 부분부터 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바로 베트남에서 이렇게 실제로 제작을 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협력 분야에서 얘기 말씀드린 거 진입을 우리가 이제 고성능이라 생각하는 K9 A1 자주포를 이제 그거는 직판을 하고 그러면 이제 걔들이 뭐 욕심이 또 있을 거예요. 이거 면허 생산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러니까. 싸게 할 수 없냐. 그러면 우리가 또 우려하신 분들은 말씀대로 야 그거를 뭐 처음부터 니들 뭐 신뢰성을 다 우리한테 쌓아야 되는 거 아니야. 최소한의 신뢰성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건 바로 못해. 예.
그러면 이제 차선책으로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 105mm 견인포로 뭐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뭐 일종의 어떤 성능이나 보안 면에서는 그거보다는 좀 낮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면허 생산할 수 있게 해줄게 이래도 되지 않습니까? 체계 개발을 같이 이제 거기 현지에 맞게 좀 몇 가지를 변형을 해서. 네. 그래서 그게 방산 협력, 베트남 쪽하고 방산 협력은 이제 그런 거를 좀 낮은 단계, 소프트한 단계로 하면은 좀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단계로. 서로 이제 신뢰성을 쌓고 받고 해야만. 네. 그래야만 지금의 이제 우려하시는 게 좀 가라앉지 않을까 앞으로. 또 더 나아가서 이제 FA50도 그 암남 미사일 이제 폴란드에서 성공시키면은 이제 그게 승인되면은 또 우리도 그걸 해서 수출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시간상으로는 네. 이제 이 베트남 공군도 그런 어떤 경전투기가 그 필요해요. 뭐 하이급 전투기만 이제 필요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F-16을 이제 미국이 어떻게 주면은 이제 바로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먼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베트남 공군을 이제 새롭게 체계 개발, 훈련 체계 개발도 이제 미국이 주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은 그건 걸릴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이제 네. K101A1 같은 거 그게 이제 진입할 수 있다. 그러면 또 시간을 벌면서 그러네요. 시간을 벌면서 FA50까지 그 개량형이죠. 네. 팔 수 있을 거로 저는 전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성을 서로 신뢰를 일단 쌓아야 돼요. 1단계부터 네, 차곡차곡 그런, 그래서 2단계, 3단계까지. 그러니까 덜 복잡한 무기 체계부터 서로 이제 방산 협력해서 그 배치하고 생산 배치하면은 이제 신뢰성이 어느 정도 쌓이면서 이제 꾸준히 우리가 지켜볼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시간이 우리가 지금 KF-21 블록 1 최초의 양산 그 기체를 빨리 그 손에 잡았으면 봤으면 하는 것처럼 근데 네. 또 2년이 있잖아요. 2년. 올해 내년. 그렇죠. 올해 내년입니다. 그것처럼 예. 그것처럼 베트남하고 방산 협력이 발전시키려면은 그런 중간 단계, 그러니까 새로운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것도 역시 맞습니다. 시간이 이제 지나면 해결해 줄 거다. 서로 신뢰성을 이제 쌓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전망으로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긍정적으로 방산 네네. 협력 동남아에서 우리밖에 없다고 하니까 네. 우리가 이 미국에서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한국을 이제 대한민국의 방산을 믿는 측면이 이제 그런 거죠. 동남아의 무기 수출 그런 거는 간접적으로 한국을 통해서 하겠다. 무기 수출 통제를 한국의 적정 수준의 무기들을 동남아에 다 딱 해서 판매해서 왜냐면 엔진 같은 거 다 미국 제잖아. 그러니까 어떤 간접적인 어떤 그 컨트롤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방산을 좀 뭐 미국이 또 응원할 수 있는 게 그런 측면에서 기사가 나오는 거죠. 네, 우리가 독자적인 아주 순수 독자적인 뭐 이렇게 아니라 네. 미국과 함께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에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동남아 시장 우리가 꽉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나라에 대한 대상 국가에 대한 것은 좀 재평가해서 새롭게 좀 이렇게 배열을 다시 하자 순서를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게 그 동안에는 뭐 태국에 집중했다면 좀 T50 그 나머지 그 발주한 게 있는데 네. 그거 몇 대 안 남았거든요. 두 대. 네. 그 끝나면 이제 별로 안 살 것 같아요. 우리 전투기를.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래요. KF-21은 예. 물론 이제 KF-21은 이제 또 다른 그 검토를 이제 물건이 완전히 나오면은 또 혹해가지고 올 건데 그 전에는 이제 F-50 계열은 더 안 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슈퍼 그리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기가 있어요. 현재는 T50, TH 버전 나머지 가져가겠지만 두 대씩. 그 끝나면 이제 그리펜 그거 돈 주는 거, 슈퍼 그리펜 돈 줄 거고. 네. 그 끝나면 이제 말 그대로 스텔스 전투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올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그 전에는 우리가 일단 신경을 꺼야 된다는. 그러니까 지금의 무기 체계로는 더 관심을 안 둘 것 같아요. 현재 그 FA50 수준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방송은 정말로 대한민국 방산하면은 가성비 뛰어나 그리고 딜리버리 정확해. 그렇죠? 네. 빠른 배송. 네. 예, 배달의 기수 대한민국. 정해놓고 이제 딱 맞춰서 주니까. 예, 그리고 정치적인 리스크까지 없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을 향해서는요. 뭐 말씀드렸잖아요. 네. 미국이 이게 회색 국가 일종의 친서방이면서 회색 국가이기 때문에 또 다른 뭐 남미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직접 이렇게 개입하기가 좀 이렇게 까다로운 나라 말레이시아 같은 데는 그동안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황을 바꿔서 대한민국의 방산을 이제 활용해서 수출을 들어가게 하고 그러면서 또 미국은 이 중국 견제를 할 수가 있고요. 견제하고 예. 그렇다고 미국이 컨트롤 못하냐? 그 바로 엔진 F404 엔진, F414 엔진. 근데 또 대한민국 방산은 방사청 중심으로 또 그것을 벗어나고자 국산 엔진 뭐 개발을 하겠다 열심히 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이제 좀 지켜봐야 되고 예, 그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이게 뒤섞인 거를 잘 이렇게 열어보면서 분리하면서 하다 보면은 지금보다는 이제 더 발전되는 2단계 K 방산 2단계가 아무래도 이제 28년 지나면서 될 것 같아요. 예. 그 전에는 이제 기존에 만들어놓은 물건, 현재는 기존에 만들어놓은 물건을 이제 열심히 이제 파는 거고 2030년대를 이제 들어가서 또 제2의 또 이렇게 활성화된 K 방산을 보려면은 신제품들 네. 그것들을 지금 잘 정리해서 지금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 머물면은 그냥 K 방산에 여기서 그냥 한 개,
어느 순간까지 발전하고 마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계획을 빨리 지금 더 발전시키려면 방사청의 어떤 행정 정리 발주하는 거 이걸 잘 해줘야 되고. 네, 정말로 이 폴란드가 가장 큰 손이었는데 이 중동과 그리고 남미의 페루까지 이어서 이 동남아 국가들이 대한민국 방산을 구매하는데 큰 손으로 떴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말씀드리면 동남아 시장은 이제 현재 있는 물건 가지고 잘 될 거고, 네, 그 중동 시장이나 뭐 더 나가서는 뭐 유럽의 일부 국가도 뭐 북유럽에 뭐 지금 뭐 얘기하는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그들 나라는 더 고성능 발전된 장비들을 원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멈추면 안 되고 자꾸 신개발을 해야 돼요. 신제품을. 예. 그래야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한편으로는 미국에 이 대한민국의 K9 자주포가 넘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최근에- 희망사항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 좀 이상한 조짐이 있는 게 네네.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미국이 또 아처에 관심을 두네. 아, 바뀌었어요? 아니 그게 이제 그 안에서 계열이 달라요. 자주포 종류가. 네네. 근데 미국이 갑자기 이제 그 다목적 대공포로도 쏠 수 있고 뭐 지상 타격하는 다목적 자주포를 일부 이제 기동성 있는 수송기에 싣고서 빨리 배치해야 되는 네네. 그게 뭐 대량 아니고 소량인데 그거를 이제 완성을 시키자고 한 게 그 플랫폼이 아처예요. 스웨덴의 아처. 뭐 영국의 BA로 이제 다 했지만 정리됐지만은 네네. 원산지는 이제 스웨덴인데 스웨덴이죠. 보퍼스사인데 네. 단지사들이 뭐 매입을 했으니까 다국적 기업이 됐는데 아처를 이제 별도로. 아, 별도로. 그래서 난 지금 그게 좀 뭔가 불안한 거야. 저러다가 또 아처 그 포 가지고 뭐 자주포 만들자고 하는 건가? 뭐 지들이 또 속셈이 유럽제로 선호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약간은 좀 기미가 조금 그 분위기가 약간 바뀌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100%뭐 90% 네. 이상의 대한민국의 K9 A2 뭐 A3가 미국에 진출을 한다 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워야 되는. 그런 이제 싹 유럽제를 갖다가 별도 개발을 또 시키니까. 아, 그러니까 저희가요 유심히 계속 지켜봐야 돼요. 이 상황이 어떻게 돼가는지. 마치 그 훈련기 사업도 그랬듯이 네. 미공군의 차기 훈련기도 결국 스웨덴하고 합작을 했듯이 이게 또 스웨덴이네. 스웨덴 원산지가 스웨덴 보퍼스사. 아, 그렇군요. 그래서 좀 유심히 또 꾸준히 지켜봐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그런 네. 이제 경쟁들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유럽제하고. 그러니까 이 저쪽으로 가면 이렇게 북미 시장하고 유럽 가면 그냥 거친 싸움이 있고 그다음에까지 이번에 나온 기사가 동남아는 내 거야. 이거 니도 들어올 생각 가성비는 이건 내 건데 넘보지 마. 여기는 내 거야. 내 시장이야. 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러한 신문 기사 나면은 이제 영어로 되게 바꿔서 번역해 다 넘어가 보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해외에서 많이 보죠. 선언을 하는 거야. 그래, 뭐 북미나 뭐 유럽, 좋아, 중동 여기는 내 거야. 내가 침 발랐어. 나 지금 찜이야. 얘네들하고 이 국가들하고 친하고 열심히 얘기하고 있어. 하려면 해봐. 니들이 비싼 무기 가지고 와봐. 나는 그러면 가격으로 치고 들어갈 거야. 성능 보장하면서, 납기 보장하면서. 올려면 와봐. 아, 그럼요. 그런 측면으로 이제 기사가 이제 뭐 어떤 단순한 기사인데 제가 분석하는 거는 그거를 이제 뭐 방사청에서 홍보를 이제 여러 방면으로 하니까 네. 해당 부서들이 여러 부서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자들 만나면 이 동남아 시장하고 잘 되고 있어 이렇게 한마디 던진 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완성의 기사가. 근데 저는 이제 깊숙이 보면은 이건 내 거야. 우리 거야. 거기도 저 중동에서 아니면 유럽에서 나하고 경쟁, 우리 대한민국 경쟁 그건 아주 세게 하지만은 여기는 경쟁할 생각하지 마. 뭐 이런.